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35강은 마지막 때와 이슬람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지금 이슬람권 내에 이렇게 주도권 경쟁이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시아파하고 이제 순니파 이렇게 대결, 그러니까 시아파의 이제 그 이란과 이제 순니파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첨예하게 경쟁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이제 경쟁은 이제 적그리스도 이제 올 때까지 이제 현상 유지되는 그러한 양태를 띨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의 확산이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더욱더 확산과 이제 포교가 더욱더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본다면은 그 황금돔 사원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건설되어 있는데, 이곳이 한편으로는 이제 마지막 때를 늦춘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때가 지금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또 이렇게 황금돔 사원이 이렇게 없어질 걸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는 않고 이제 종교 통합의 흐름 속에서 이제 황금돔 사원과 이제 유대교 그 하나님의 성전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서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날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와 이슬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이슬람을 좀 에 대한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이제 있기를 그렇게 좀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어에 들어가면은 이슬람 내의 주도권 경쟁이 대표적으로는 이란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이란과 사우디가 이제 국교를 다시 정상화, 외교 관계를 이렇게 정상화했듯이,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시아파와 이제 순니파 간의 잠정 휴전 상태에 이제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결정을 내린, 이제 휴전하기로 하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그런 배경에는 이제 이란이 서방 미국 등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로 인한 어려움이 이제 큰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또 핵 개발이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 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초조했었는데, 이제는 그 핵 개발이 저번 여러 뉴스에서도 나오듯이 이제 80% 후반대에 이제 우라늄 그러한 이제 추출이 이제 원심 분리기로 추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핵 개발에 이제 거의 진짜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이러한 이제 이슬람권 내의 휴전을 일으켜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이란 지도자가 이제 거의 80대 중후반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교 지도자로 이제 교체기가 이제 다가온다. 그리고 또 이란의 민주화 시위 등으로 굉장히 국내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권 내에 있어서의 어떠한 잠정 휴전이 이렇게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내 사안에 이제 집중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란의 시아파가 좀 더 순니파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슬람 종말론 그 자체 내에서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분명한 이제 타임라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즉 메흐디인 12번째 이맘이 출현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분명한 이제 종말론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는 요 마지막 때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많은 이제
테러 단체들이 이렇게 굉장히 거기 우수한 인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테러 단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이슬람 종말론의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란의 약점 내지는 이제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이슬람을 호전적인 이미지로만 갖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슬람 포교하는데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이슬람 혁명 수출 전략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즈볼라라든가 하마스, 후티 반군,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여러 무장 조직이라든가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등의 여러 이제 테러 세력들을 지원하면서 이러한 이제 그 형식이 이러한 이제 방법론이 이렇게 세계인들에게는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각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교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 평화의 종교로서의 이슬람과는 상당히 이제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슬람 혁명 을 위해서 테러를 이렇게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슬람이 전 세계에 그렇게 굉장히 위치하는 그러한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배경으로 본다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명목적으로는 이슬람 세계의 맏형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한 이제 거의 이제 진짜 서로의 이익이 이제 굉장히 맞아가지고 거의 뭐 하나의 진짜 커플처럼 그렇게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서로 국방 안보도 책임져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또 한편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리고 또 지금 사우디의 어떤 왕위 계승이 이제 어땠어요? 계속 이렇게 형제 중심으로 이렇게 왕위 계승이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는 이제 그 아들 계승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젊고 야심찬 리더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고 하는 젊고 야심차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제 사우디의 그런 이제 위치를 갖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또 한편 경제 개발이라든가 산업 개발이라든가 하는 사회 개혁에 있어서 굉장한 의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담인데 무하마드 빈 살만을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왕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용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겁니다. 왕태자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세자라는 거는 이제 저기죠. 종주국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부속국의 왕의 이제 저기를 아들을 왕이 될 사람을 세자라 그러잖아요. 왕세자. 그러니까 왕세자라는 거는 이제 완전한 독립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에 이렇게 저기를 용어를 저기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왕세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신뢰이면서 굉장히 좀 잘못된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왕태자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담이었습니다. 하여튼 사우디아라비아의 약점과 이제 부족한 측면은 어떤 것이냐? 이런 종주국, 그러니까 이슬람의 맏형에 따른 그러한 어떤 행태를 보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약점이다라는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 특히 왕정의 이제 왕의 자손들에게 이제 편중된 부의 배분,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대부분의 이렇게 부가 이렇게 왕족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사우디 국민으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이슬람 세계에서도 그렇게 탐탁치 못한 것이다. 물론 오일 자금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슬람
포교에 사우디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이 쓰면서도, 그리고 국민에게도 많이 이제 나눠준다, 그 자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전체 세계에서는 이슬람 세계의 불만이 이제 사우디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왕족들만의 안위만을 위하고, 또 이제 외세와 미국 등의 서방과 외세와 이제 결탁하면서 어떤 진정한 이슬람 세계의 어떠한 그러한 법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제 이슬람 세계에 불만이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슬람 장자로서의 사우디아라비아 하고는 에 있어서는 가장 큰 약점이자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쪽도 이제 이 시아파건 이란이건 이란 시아파건 사우디 아라비아 이제 순리파건 이슬람 단일 리드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일 이슬람권을 하나로 이렇게 딱 이렇게 결합된다면 굉장히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터키 에르도안이 이제 술탄회의 도전이 있었다. 한 10여 년 이상을 10여 년 이상을 이제 터키 에르도안이 이제 중동 지역에 이제 그 어떤 술탄을 꿈꾸면서 이렇게 도전이 있었지만은 이미 세속화된 이슬람 형태를 가진 터키가 이제 중동 이슬람 지역의 정신적 맹주가 되기엔 사실상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를 인해서 이제 15세기부터 9세기까지, 그러니까 20세기 초반까지 그 저기잖아요. 그 4, 5세기를 그 이슬람권을 어떻게 보면 지켜내고 이슬람권에 있어서 이슬람의 어떤 그 포교와 거기에는 크게 공헌을 했죠. 그렇죠? 서방을 굉장히 두려움을 주면서 이슬람권을 지켜내고 이렇게 이끌어왔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이제 세속화된 이제 이슬람의 형태,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그 민족적으로 좀 뒤에 살펴보겠지만 민족적인 한계, 이슬람과의 민족적 한계로 인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정신적 맹주가 되기에는 다시 맹주가 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영원한 이제 이슬람 2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페르시안 이슬람의 한계도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 종말론에 있어서는 이란 이슬람이 상당히 이제 그 이슬람 내에서는 그 큰 공헌을 하지만 페르시안 이슬람의 한계는 역시 그 민족적인 그 한계로 인한 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랍 민족으로서의 혈통적 지위, 또 이슬람 성지, 메카 메디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왕조적 부패 구조와 서구 세력에 굴복해서 이슬람 이익보다는 왕조적 이익을 우선했다는 이슬람 내 그 인식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의 한계로 인해서 또한 지금 아랍 민족도 이슬람을 혼자 이끌기에는 그 리드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이렇게 이슬람 내에 이렇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석유 자원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을 잘 이제 지내고 있으나 그 외에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런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문화를 보면은 8세기부터 10세기까지는 그 이슬람의 어떤 문화 전성기에 있어서 이제 과학과 무역 등 세계의 어떤 주요한 어떤 지성계, 그것을 지성까지도 장악을 했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그러한 때에 있어서 세계를 이제 이슬람이 선도하던 시절에 비해서 지금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의 이슬람 종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의 이슬람 종가를 보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원리주의 그 이슬람 세력이 그 이란의 그 이슬람 테러주의 그 혁명주의를 이제 많이 쫓아갔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무력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이슬람이 그러한 이제 종족성과 그러한 보편성, 비종족성, 그러니까 종족성을 넘은 그 보편성까지도 띠는 그러한 이중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 종교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이제 종족성이라고 한다면 가장 근저에, 그러니까 이슬람의 가장 근저에는 아브라함 후손 등, 그렇죠. 아브라함 후손 등 이스마엘과 에서 종족 등의 결합이 있었다. 그래서 즉 그러니까 즉 언약의 줄기 혈통에서 소외된 그 아브라함 후손의 좌절과 노력으로, 그렇죠. 좌절과 노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 이 아랍 민족이 이스마엘 자손을 표방하면서 그렇죠.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조로 해서 이스마엘 계열로 해서 이제 이어진 자신들의 이제 핏줄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는 그렇게 배제된 그 줄기 정통성에서 벗어난 이제 자들 모든 이제 아브라함 후손들이 다 모인 거죠. 다 이제 어떤 좌절 속에서 이 영의 세계에 있어서 이제 좌절 속에서 그러한 좌절과 또한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제 이슬람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종족적 인 출발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 이제 보편적으로 또 합리적인 종교 형태로 이제 그걸 갖추어서 이슬람이 상당히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또한 여러 이제 부족한 면이 있지만 종교 자체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제 보편적이고 또 매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교를 잠깐 보면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내 이제 경쟁은 이제 뭐 이렇게 지속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쟁은 어차피 그렇지만은 이제 단지 이제 반미적 형태의 측면에서는 협조하면서 이제 이슬람 포교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슬람의 두 세력이 이제 강하게 이제 충돌은 지금 잠시 휴전을 하면서 이제 반미적 형태의 여러 가지 국제 질서 형성에 같이 협조를 하면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그런 이제 남미라든가 이런 이제 세력이 협조를 하면서 이슬람 포교에 상당히 집중을 한다. 근데 이슬람 포교는 집중적으로 유럽과 미국, 그 다음에 제3세계 이러한 순으로 이제 포교는 집중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테러의 방향이 이제 이슬람 내에서보다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슬람 내에서 서로 그 저기잖아요.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그 테러가 이제 발생했고 이란에 의한 그렇지만 이제 이슬람 내에서보다는 서방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이제 테러 소식을 뭐예요? 이런 그 중동 지역보다는 그 외 서방 지역 유럽이나 미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테러가 이제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유럽 지역에서는 이슬람 테러가 보다 이제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왜냐하면 요 이슬람권 내 영내에서는 지금 휴전 분위기로 인한 뭐 이렇게 강렬한 이런 충돌이 이렇게 있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분출될 힘이 이제 요 테러는 계속 일어나야 될 그런 상황, 그 힘이 압력이 있기 때문에 서방 지역, 특히 유럽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앞으로 발생 빈도가 좀 높아질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건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인도에 이제 카스트 제도가 있듯이 이슬람권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다 평등한 무슬림이지만은 그걸 표방하고 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어떤 신분이라 그럴까 그런 이제 그것이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아랍 이슬람은 진짜 성골 중에서도 성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 이슬람은 여기 성골보다는 이제 진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는 그리고 투르크 이슬람과 이집트 이슬람이 이제 세 번째 지위를 갖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인도 이슬람과 또 그 기타 이제 동남아 이슬람
이쪽이 이제 네 번째,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러한 이제 순위로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이러한 이제 그 이슬람 내에 어떤 그좀 뭐라 그럴까, 진골이라 그럴까, 성골이라 그럴까, 이런 측면의 어떤 이슬람 내 세계에서도 다 평등한 무슬림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이제 깊은 어떤, 왜냐하면 이게 종족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에서부터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서열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투르크 이슬람은 어떻게 보면은 저쪽에서 왔잖아요. 이 동북아에서 어떻게 보면은 알타이 민족이 와가지고 자신들을 어떻게 또 한편 지배하고 이랬기 때문에 또 투르크 이슬람은 또 어때요? 그 이슬람 자체가 이제 그 어디가 코냐 이슬람, 메블라나 이렇게 종파가 이렇게 있듯이 굉장히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성격을 띠는 이슬람, 수피즘, 이런 또 성격이 있는 게 또 투르크 이슬람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그 원리주의보다는 세속주의에 굉장히 또 열려 있는 그러한 그 이슬람 형태를 띠는 게 투르크 이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이런 성격이 있는 거를 이제 참고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고, 또 이제 이슬람의 세계 패권 상황을 잠깐 보면은 아까 그 보듯이 이제 경제, 문화, 군사력 규모 등에 있어서 세계 패권 순위에 있어서는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동북아, 유럽에 이은 4위권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슬람 패권 순위가 그러니까 경제, 문화, 군사, 뭐 정치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지금까지 미국 단일 체제였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가 중국, 인도, 뭐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등 이제 동북아가 두 번째 어떤 패권을 형성하고, 세 번째가 이제 유럽이고, 네 번째에 이어서 이제 이슬람 패권이 이렇게 저기죠. 진짜 찬란했던 8세기, 10세기의 그 이슬람에 비하면 그 이슬람권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패배감이라고 하는,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렇게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이제 봐봐요. 미국이나 동북아나 유럽이라든가 이쪽이 공통적으로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출생률이 낮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슬람 인구의 출생률이 상당히 높고, 또 이민과 또 난민 등으로 인해서 서방 세계의 이슬람화가 급격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미국, 동북아, 유럽 이러한 등지에 이제 그 인구가 줄어들고,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 그 빈자리를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이제 그 치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때요? 더불어서 서방에 대한 이제 포교도, 또 제3세계에 대한 포교도, 또 아프리카에서도 그 포교가 그러니까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도 이슬람 포교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활발히 이슬람화가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슬람은 자본과 자원, 그리고 인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자본을 가지고 있고,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를 가지고 있다. 즉,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본과 자원과 인구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남부 유럽과 지중해권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은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풍부한 이러한 이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자원이 이제 부족한 남부 유럽. 그러니까 지금 남부 유럽과 이제 북부 유럽이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이제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유로화 유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북부 유럽의 희생이 필요하고, 또 남부 유럽이 이렇게 어떠한 여러 가지 그 유로화 그 조건을 이렇게 지키지 않고 낭비가 좀 심하고 이렇게 좀 낙천적이잖아요, 남부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한 이제 메꾸는 거를 이제 북부 유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상황을 돈을 메꾸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독일의 마르크화를
그러니까 유로화라는 것이 사실 독일 패권이기 때문에 이 독일 패권 속에서 또 남부 유럽이 또 이렇게 희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힘이 이제 유로화를 통해서 이제 그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로 이렇게 힘이 몰릴 때 다른 이렇게 남부 유럽, 그리스,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남부 유럽과 북부 유럽의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불협화음이 이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 이슬람과의 과 남부 유럽과의 이제 가까워지는 것은 어떤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중해권 협력이 가속할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사실 이제 EU라고 하는 그 유럽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 힘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것을 더 이상 지탱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이 이제 조만간 닥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이제 지중해권 협력이 상당히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근데 이제 말이 협력이지 잠식해에 들어간다. 이슬람권 세력이 남부 유럽에 잠식해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제 또한 이제 이슬람권은 미디어 환경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상당히 서방에 의지를 했었는데 지금의 미디어 이제 환경에서는 서방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매체가 매우 이제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이제 뉴스 네트워크라든가 이제 알자지라 방송이라든가 어떤 그 이슬람권 내에 그 시청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CNN이라든가 이렇게 또 외국의 여러 이제 통신사들이 이렇게 퇴락하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권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디어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이렇게 자신들의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또 이슬람을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이 이렇게 보면은 몇백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매체가 웬만해서는 1,000만 이상을 다 넘어가고 또 웬만해서는 그냥 거의 다 몇백만인 그러한 이제 수요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이슬람권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종교를 이제 포교 미디어를 통해서 포교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목소리 정치적 경제 사회적인 목소리를 이제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방에 완전히 이제 그 미디어 독립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인터넷에 뭐 이렇게 I love you 알라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이렇게 홍보 그러니까 이렇게 포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이와 같은 웬만해서 뭐 여기도 이제 234만인데 웬만해서 다 그 몇백만을 다 넘는 그런 사이트들이다. 그리고 그 퀄리티 자체도 상당히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제작하고 있고 또 미디어도 상당히 이렇게 활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쇼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유명인들이 자신들 이슬람을 이렇게 믿고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믿고 있는 이렇게 뭐 그걸 뭐라 그러죠? 개종하고 있는 영상들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PC로 그 이에 의해서 이제 남성도 제3세계 남성이라든가 이런 남성들도 상당히 이제 이슬람을 이렇게 개종을 하고 있고 또 어때요? 또 이제 여성들도 상당히 이제 그 종교로 많이 개종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슬람권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분열된 이슬람권을 적그리스도는 리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분열된 이슬람권을 이제 적그리스도만이 이제 리드를 할 수 있다, 통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사단의 모든 권세가 주어지면서 세상은 모두 적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계시록 13장에 이럴 때 이제 이슬람권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출신 지역의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을 이슬람의 메흐디 또는 12이맘으로 선동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영의 측면에서 보면 이슬람이라는 종교보다도 더 상위에 위치하는 것이 그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예요? 그 사단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상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단 다음에 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밑에 이슬람 그 종교의 영보다는 더 상위의 위치에서 다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은 메흐디로서 적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단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일부는 이제 비록 이제 적그리스도가 메흐디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이제 역사적인 이제 지금의 분노와 열등감 등의 감정을 가진 이슬람 세계는 적그리스도가 이슬람 세계를 다시 찬란했던 예전처럼 세계 패권을 주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8세기에서 10세기까지의 그들의 찬란했던 이슬람 문명이 세계를 리드했던 것처럼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그러한 존재로 그들에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이슬람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 아브라함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셨고 세계 가운데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슬람권의 이러한 그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들의 수는 또한 한편 하나님 말씀 언약의 성취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단순히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어떤 땅의 축복과 또한 이런 자손의 축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이제 하나님의 그 본 언약의 아브라함의 본 언약의 그 줄기는 그 이삭과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렇지만은 이러한 이제 그 육체적 땅의 축복은 또한 저기죠. 그 아브라함의 다른 자손, 이삭이 아닌 다른 자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든가 다른 여러 자손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진짜 맞는 말이 이스라엘 민족만으로는 이렇게 땅의 티끌처럼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지금 총 합해서 1900만 또 2000만 정도 되는데 총 아무리 많이 잡아도 이렇게 땅의 티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이슬람권 사람의 이러한 수까지 다 합치면은 이러한 엄청난 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7절, 18절에 이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여기서 이제 하갈이 낳은 이제 이스마엘입니다. 여기서 아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대로 하갈은 누구예요? 그 처반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준 몸종이었는데 준 첩이죠. 근데 이 하갈에게서 나온 요 이스마엘도 엄청나게 큰 이런 민족을 이제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아브라함이 후처를 또한 두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도 이제 그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다. 중동 지역에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두루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그 후처 이렇게 후처가 이렇게 하갈도 이렇게 또 구두라도 이렇게 후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다 이제 그것대요. 중동 지역이 이제 아람 민족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이제 섬기면서 그들이 다 이제 하나로 이제 이슬람을 건설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 자손들은 이렇게 육적 측면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아브라함 자손들 다에게 임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야 될 존재인 거를 우리가 이제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슬람에 이제 갇혀서 진리를 알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철벽의 종교에 갇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 인간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이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이슬람권에 여러 그 이슬람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꿈이나 계시나 현현이나 여러 모습으로 이들이 이제 그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되는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서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비롯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가짜면은 그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많이 순교할 자들이 이슬람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서방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배교를 많이 하게 되죠. 이제 종교 통합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인본주의에 넘어가서 이제 그 배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아지고 물론 뭐 순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하여튼 이러한 이제 이슬람권에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그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요 이슬람권과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전해져야 되는 때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슬람권의 현 주소와 지금 확장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민과 또 여러 전쟁으로 인한 난민, 뭐 경제 난민이라든가 그리고 또 출생률. 그래서 이 다른 그 서방 여러 나라들은 다 이제 출생률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기존 인구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제 출생률이 이제 그 엄청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이제 그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또한 또 그 이슬람권은 홀로 세계 제패권에 도전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제 남부 유럽과의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남부 유럽에 이제 부족한 여러 이제 인구와 또 자본을 이제 이슬람권에서 이제 치고 들어와서 하나의 이제 큰 경제권을 이제 지중해권으로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슬람권의 마지막 때 이제 이슬람권은 그 적그리스도를 이제 지지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강하게 지지하면서 이슬람권이 이제 특별히 또 그리스도인들 진짜 성도들을 많이 핍박하게 될 것은 뭐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서의 이슬람권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이슬람권에서 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또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그 포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각성해서 이제 구원받아 무서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제 이슬람권에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이런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슬람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실천적인 행동을 해야 될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